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이거 수업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다 수업을 들어보셨나? 여기서 블로그 글의 개수가 한 뭐 30개 이하? 뭐 이런 분도 많으세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처음이다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우선 제가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블로그에 대해서 어차피 이걸 지금 강의하는 목적은 유료 강의가 목적이 아니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뭐 이렇게 지금 뭐 한마디로 이제 약을 팔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강의가 하나뿐이 없어요. 100일 프로젝트랑 하나뿐이 없는데 지금 어차피 모집하는 단계도 아니고 하니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시면 네, 다른 분들은 소리 잘 들리시죠?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강의 내용은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2주인데 뭐 블로그 동기부여, 블로그란 어떤 거고 동기부여 가장 정말 기초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블로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준비, 혹시 뭐가 필요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블로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현재 트렌드, 그다음에 블로그랑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심는데 이거는 6번은 따로 하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같이 그 속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하면 첫 마디는 딱 이거를 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은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적어도 6개월, 그래도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할 생각이 있는지 꾸준하게. 꾸준하게 기준은 일주일에 한 5개 쓰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지. 이렇게 1년 동안 하면 보통 1년이 50주잖아요. 그러면은 글이 한 250개가 나옵니다. 근데 뭐 공유글도 있고 뭐 하다 보면 한 300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1년에 한 300개 정도는 쓸 수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한두 달 해가지고 답, 답이 나오는 블로그는 없어요. 한두 달 했는데 난 대박이 나서 뭐 돈도 되고, 어, 뭐도 되고, 다 이제 뭐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의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블로그에 관심이 있다. 그럼 당연히 유튜브에 들어가겠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블로그 강의를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많이 나오죠. 한번 보면은 10분이면 세팅 끝. 사실 뭐 세팅이라고 하기도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일방문자 수 3만 명 이런 거는 사실 뜬구름이고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고 돈을 벌고 싶다고. 이것도 뜬강이에요. 이게 왜냐면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래 하시면 돼요. 오래 하시면. 뭐 당연히 오래 하면 그 중에 상위 노출 되는 법도 알게 되고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강의는 100% 뻥이에요. 2시간 만에 메인 노출 글쓰기. 상위 노출 무조건 100% 되는 거. 이것도 뻥이에요. 이거는 100% 뻥이라. 이거 제 강의 들은 분이시거나 블로그를 조금만이라도 진짜 했던 분이라면 이건 뻥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누르기 위해서 정말 딱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면 오래 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상위 노출 최적화. 이거 이 강의 한 번 듣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5분 만에 뭐 블로그 만들 수 있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쭉쭉 내렸을 때 정말 많은 블로그가 있겠지만 글쎄요, 이거 뭐 하루 20분 블로그로 150만 원? 저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노출 꿀팁 세 가지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한 썰. 그쵸? 이런 거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강의를 찾아보기도 전에 저는 6개월이나 1년은 무조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이전에 해봤는데 한 달 동안 강의하는 게 있었어요. 1대1 동안 강의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한 달에 정말 열심히 하시죠. 관리를 받을 때. 한마디로 1대1 동안 계속 할 때, 어, 진짜 열심히 사람들이 해주죠. 해주는데 그 블로그 강의가 끝나면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거의 안 한다기보다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오래 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항상 똑같고 살아남는 건 똑같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다 들어봐요. 모든 걸 다 들어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 이거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많고 썸네일 저렇게 해가지고 좀 오히려 자기만의 그런 좀 신뢰감을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블로그라는 게 오래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가 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 있죠. 똑같이 블로그,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데 강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다른 거. 유료 강의 어떤 거 들어보셨는지 혹시 적어보실 분 있어요? 음. 자, 맛있는 점심 먹자. 엄마 오시니까 가방을. 자유의지님 강의를 많이 듣고 역시나 예, 많이 듣고 오시네요. 자유의지님 요즘 뭐 하시지? 네, 해자포터님 강의. 자유의지? 필라테스 센터에서 듣고 오셨다고요? 아, 필라테스를 하신다고? 어, 그래요, 뭐, 좀 다양한 걸 하시나 봐요, 이제.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 많은 곳을 듣고 오셨을 텐데, 우선은 이제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자유진님이나 뭐 해저포트님은 워낙 뭐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스타일의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자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내용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우선 블로그를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투자할 각오를 무조건 하고 하세요. 만약에 내가 한두 달 해보고 이거 뭔가 좀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한두 달 만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할 마음이 돼 있다. 그러면은 블로그를 개설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뀌 한 두 번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정말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왜냐면 이름 짓는 거를 약간 소홀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인플루언서가 많이 나올 때 한마디로 버스가 온다 그러잖아요. 버스 와서 인플루언서 막 태워가지고 진짜 쉽게 될 때 그때는 이름 정하는 게 그렇게 꼼꼼하게 안 정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처럼 어,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인플루언서 되기가. 이럴 때는 이런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돼요. 이거 왜 잘 지어야 되냐면 잠시만요. 이거 공유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상위 노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내 이름 닉네임을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에 이 바로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큰 혜택입니다. 왜냐면 나를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름만 검색해도 나온다는 거면 정말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름을 검색했는데 요 밑에 이제 한국경제TV에 이제 방송에 나온 것까지 나오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후기에 대한 링크도 나오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을 치웠는데 어, 좀 구별될 수 있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이름을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름을 그냥 한번 쳐볼게요. 제가 랜덤으로 쳐볼게요. 여기 지금 이름에 대해서 어, 라울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밑에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뭐 이 정도라면은 괜찮죠. 뭐 이 정도 나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하다 보면은 그쵸. 이게 본인 글이라면 괜찮습니다.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딸기 모찌만 뭐 나오나요? 혹시 자기께? 제가 봤을 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딸기 모찌라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건가요? 딸기 모찌맘님? 이렇게 있고 또 누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건강포트님이라고 또 찾아볼게요. 오히려 딱 처음에 나오네요. 이렇게 된 거는 이름을 정말 잘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쳤는데 아까처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쳤는데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자유 이렇게 지식백과라든지 네이버 책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한참 밑에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아쉽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쉽잖아요. 이게 뭔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하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누린다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토시리님 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막 광고가 먼저 나오고 지식인이 나오고 국어사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조금 손해나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좀 바꾸셨어요? 네. 그 다음에 편의비님, 이것도 여기 이제 위에 나오네. 원래는 뭐였죠? 비니러브인가? 비니 뭐였는데? 아, 비니스러. 저 이렇게 보다 이 닉네임이 처음에는 어색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주 잘 바꾸신 거예요. 왜냐면 쳤을 때 내게 처음에 나온다는 자체는 정말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바꾸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인플루언서가 한창 많이 나올 때는 그냥 내가 이런 닉네임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인플루언서 돼서 내가 닉네임을 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는 경쟁이 적다 보니까 내가 정한 이름에 노출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골뱅이만 붙여주면 되니까 인플루언서 할 때. 그쵸? 그런데 그냥 이름을 검색한다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정할 때는 무조건 검색했을 때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블로그 할 때 첫 번째. 진짜 이게 이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노출이 잘 될 수 있거나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진짜 하거든요. 그 이름이 긴 거 정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5자 이내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2자에서 5자. 영어가 아닌 한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 7자가 어떤 7자예요? 왜 7자가 어렵냐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뭐죠? 아까 위에 있었나? 영앤치 은하수. 예, 이렇게 되면은 나오기는 나오지만 사람들이 부를 때 영앤리치 은하수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영앤리치님이라고 부를 것 같기도 하고 은하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치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앤리치 은하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그쵸. 이렇게 닉네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플루언서가 되시거나 인플루언서가 되셔서 그거를 좀 이름을 좀 바꾸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너무 오랫동안 활용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만약에 글들이 많이 없다. 이름을 오래 쓰지 않았다 이러면 바꾸셔도 됩니다. 뭐 글이 한 100개 이하다 그러면 그냥 바꾸셔도 돼요. 크게 뭐 올펀드. 그래서 제가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어,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비슷한 이름을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외라고 검색해야 되는데 참외라고 검색하면 참외라고도 나오네 이게.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 연필 깎기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연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타가 됐을 때 어, 그거는 이제 싸우면 괜찮아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대표 단어가 너무 강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단어. 내가 닉네임을 연필 깍이라고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름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연필 깎기라는 너무 강력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연필 깎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도 내가 노출을 시키고 사람들한테 연필 깎이라고 홍보를 해도 절대 연필 깎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했는데 어, 지멋대로 검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딱 하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단어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 헬로라는데 아무것도 안, 이거는 이게 있네요. 플레이스가 있네요. 플레이스가 있는 건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잘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헬로 카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제가 만드신 거예요? 이 플레이스를 만드셨어요? 블로그 이름이 헬로로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검색을 했을 때 올번드라고 검색했는데 올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올밴드가 너무 예를 들어서 강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력하지 않고 좀 유사하게 내가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애매하네요. 올밴드라는 이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뭐 별로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뭐 방도로 검색하시겠습니까? 하고 뭐 별로 나오지 결과물이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름은 검색했을 때 많이 안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유사하지 않는 것들, 개성 있는 것들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블로그를 과연 오래 할 수 있을려나 왜냐면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오늘 강의 들었는데 나 도저히 블로그 못하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안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해보고 블로그가 그래도 내가 할 만한 요소가 있네. 내가 좀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쪽에는 기술적인 거나 스킬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름을 정하면 블로그를 처음 개설해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꾸며놨지만 보통 블로그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이런 식이 기본입니다. 이런 게. 아무도 내가 글 쓰지 않아. 혹시 지금 글 거의 없는 블로그 있으세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있던데.
이렇게 세 개 글 있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면은 거의 이래요.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런 블로그를 보고 난 너무 초라하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외관을 꾸미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외관을 꾸미려고 막 외관 꾸미는 법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짜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내 블로그를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온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내가 필요한 블로그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음, 차? 특별한 사건은 아니고요. 어, 슈니언 버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거긴 한데 뭐 최근 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 블로그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글만 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거의 8, 90%를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모바일로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면은 어, 파리지옥에 대해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파리지옥에 나오고 파리지옥 키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해서 보고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떠죠? 이 사람의 메인을 볼 기회는 전혀 없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블로그를 검색하고 나오죠, 다시. 그리고 또 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나 싶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블로그를 이 메인을 볼 리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꾸며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기회는 10명 중에 1명이면 진짜 많은 거고요.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딱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블로그 개설했을 때 이런 블로그라고 내가 꾸밀 거라고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꾸미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글 쓰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 글이 한 100개가 될 때까지. 이거는 꾸미는 건 이후의 문제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내가 나중에 정말 뭔가 내가 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나 내가 좀 어떤 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런 블로그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돈 주고 만드시면 돼요. 돈 주고 만들어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10에서 한 10만 원 전후. 10에서 한 15만 원 전후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 찾고 하면 이거 뭐 며칠이면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의 컨셉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뭐 기업처럼 블로그 만들어주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시간을 쓸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 저는 솔직히 진짜 이렇게 좀 보여주는 블로그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을 들이시는 게 나아요. 와이프 블로그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돈을 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미는 거에 너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네. 그래서 어, 내용이 중요하지 사실 외관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외관을 꾸민다고 해서 내 방문자가 늘어나거나 전문가처럼 보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인 것처럼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기반의 검색 기반인데 어쨌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하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어떤 블로그인지 여행 블로그인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꾸준하게 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행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저 사람 여행 블로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 여행 블로거구나 몰라요. 잡글인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글 쓰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은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공이 너무 많아요. 블로그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막 그리고 블로그는 당장에 내가 뭐 열심히 진짜 한 달을 열심히 해도 그게 진짜 뭐 썩 티가 나진 않거든요. 그냥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한 달 열심히 한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은 블로그 강의 막 비싼 강의 들어서 뭐 키워드 알고 그다음에 뭐 노출시키는 법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내 글을 더 쓰고 글을 한 몇 개 더 쓰는 게 나아요. 그런 블로그나 그냥 수업 안 듣고 글 열심히 쓰는 블로그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은 블로그의 스킬은 정말 나중에 하셔야 돼요. 1년 지나고 나서 상위 노출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뭐 좀 더 노출을 좀 잘 되면 왜냐면 기반이 돼야 돼요. 싸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싸울 준비도 안 하고 뭐 그냥 싸울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로그를 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상위 노출이다, 키워드다,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거가 있지, 뭐 최적화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려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또 적어도 해야 되나 보다. 왜냐면 정작 나는 내 블로그는 지금 아직 기반도 안 닿게 있고 진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그런 거를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글을 쌓아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싸울 준비는 해야 되는데 싸울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상위 노출을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요즘의 추세로라도 따지면 요즘에 이제 블로그 트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사실 잡글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로직상 글을 많이 쓰기만 하면 주제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글만 쓰면 최적화가 되던 시기에서 이제는 전문성을 봐요.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여기서 분야가 나오죠. 이거 분야를 어디서 네,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전문성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인플루언서가 돼야 네이버에서 혜택을 줄 테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이거 인플루언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가면 또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 할 때 싸울 준비를 한다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될 준비.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상위 노출할 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름을 정하고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아, 이 사람은 블로그에서 활동도 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으니까 상위 노출도 시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블로그가 가장 이상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나는, 푸드라는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이 푸드라는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그럼 될 수 있으면 푸드에 대한 그 글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문자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푸드 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송글 쓰고 이슈가 되는 걸 몇 개를 썼더니 방문자가 막 2천 명, 3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되게 초조해지죠.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주제로 꾸준히 쌓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블로그, 그 다음에 훨씬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블로그에 기반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불나방 같은 거 그냥 쫓아간 거예요. 방문자를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정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정하고 한 가지 내가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카테고리에 글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할 수 있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난 6개월 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이것저것 막 써보세요. 중요한 거는 다양하게 많이 써보시면 돼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 3개월은 내가 글을 쌓아 나가면서 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분야에 맞는지,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잘 쓸지 거기서 해답을 얻는다면 그 3개월은 절대 진짜 뭐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뭔가 나는 푸드를 하겠다, 리빙을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가 있으면은 당연하게도 어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이 한 분야로 해나갈 수 있는 그거를 다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뭐 리빙이다, 푸드다 이걸 하나를 정했으면은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한 200일, 200일이면 한 180일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죠. 200일에서 한 400일 사이는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뭐라도 결과물이 나와요. 지금 혹시 100일 프로젝트 참가하고 계시는 분은 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뭔가 방문자가 좀 늘고 좀 내가 좀 노출이 더 잘 되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많이 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쌓아 나가야 돼요. 이게 왜 쌓아 나가야 되냐면 블로그라는 게 만약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하지 않는 분야를 많이 하지 않는 블로그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극소수거나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낸 지가 기간이 짧거나 이러면은 편법이라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라는 게 지금 벌써 십몇 년 동안 지금 정립이 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블로그라는 시스템이 엄청 길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십몇 년 동안 지금 블로그를 해오면서 다양한 그 통계가 쌓이고 블로그 처음 개설할 때부터 십몇 년 동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십몇 년 동안 쌓았는데 내가 갑자기 한두 달 했다고 그 사람보다 노출이 잘 되거나 하면 그 사람이 안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도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동안 블로그 한 사람이 나보다 글이 더 잘 노출이 되고 해봐요. 그럼 진짜 짜증나서 하기 싫을걸요, 아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을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오래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래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금 블로그가 1,800만 개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블로그 이제 계정 수만. 근데 실제로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180만 개도 안 될 거예요. 한 100만 개 정도 실 이용자가 한 100만 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는 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블로그 했다 그러면 한 18만 등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예요. 그러니까 18만 등에 들어갔을 때는 블로그 1%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수치가 아니라 어떤 수치죠? 1%라는 수치가? 아, 그냥 내가 블로그 하면은 한 1%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남들이 안 하는 것들,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나는 1%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만 해도.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재능을 어, 항상 그러니까 블로그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1% 대단한 거지만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 할 때 1%라는 거는 블로그 차트에서 그 순위가 나오잖아요. 1%라는 거는. 그럼 그거는 정말 내가 블로그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1%의 재능이지만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그냥 딱, 내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1%의 재능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99명의 1%의 재능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99명은 이 블로거를 활용을 하고 싶을 때 그 1%인 사람한테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블로그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주변에. 아마 거의 없어요. 여기 수업 듣는 분 중에 블로그 주변에 친구가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뭐 한두 명 있을까 해도 한 사람뿐이 없을 거예요. 거의. 한두 명 정도. 많아야 두 명?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특별한 재능이에요. 엄청 재능인 거예요. 이게. 남들이 안 하는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력서를 쓴다거나 할 때 특기의 블로그를 쓰셔도 훨씬 좋습니다. 점수를 딸 수 있어요. 블로그라는 그 특기를. 그러니까 기업에서 봤을 때도 블로그? 그럼 내가 찾아 들어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걸 했는지 그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럼 이 특별한 재능이 남들은 잘 하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내가 뭐 상위 노출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0,000명 중에 1%라 그러면은 한 100명 정도 블로그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뛰어난 지금 그 특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100명은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한 10명 정도? 상위 10명 정도 빼고는 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내가 이걸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 대단한 거긴 하지만 또 대단한 블로거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상위 노출하기도 어렵고 그 틈새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6개월,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나만의 특기가 되고 뭔가의 나만의 이제 취미 생활도 되고 수익화도 되고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마케팅에 무슨 기반도 되고 다 한마디로 내 SNS 생활에 좋은 취미에 내가 딱 기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시고 하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블로그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글을 한 하루 이틀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뭐 한두 달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블로그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를 하나 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안 들으시겠지? 근데 딱 보면은 아실 분도 있어요. 제 수업을 2번 들었던, 그러니까 제가 1기 할 때 2기, 3기의 수업을 들었던 분이에요. 이 슈퍼노마드라는 분.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진짜 자신감 있게 하셨어요. 되게. 블로그 강의를 한다 그러고 자신감 있게 하셔가지고 이 뭐 단위 팁인가? 여기에 딱 나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의욕이 뭐 엄청 많으셔가지고 다양하게 하면서 뭐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좀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꾸준히 하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잘 한번 쭉 볼게요. 이게 정말 꾸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언제 2019년 이때부터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하셨죠. 이게 뭐 하루 정도 빼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네. 여기서 보면은 1일 1포스팅 142일째, 새벽 기상 143일째 이렇게 하시다가 딱 어느 한순간에 딱 나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놨던 그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단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방문자가 몇 명 들어올까요? 47명뿐이 하루에 100명도 안 들어와요,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물론 이전에 있었던 게 있으니까 뭐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2021년에 글 몇 개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뿐이 안 돼요. 그동안 쌓았던 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내가 놓게 되면은 하루 이틀 놓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다시 수다쟁이 슈퍼노마드로 복귀합니다 했는데 한 달 뒤에 글 쓰고 또 5일 쓰다가 안 쓰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 번 안 하게 되면 놓게 되면은 그냥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놓게 되면 뭔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여기에서 보니까 뭐 번인 증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좀 약간 좀 체력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뭐 바쁘고 하니까 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 조절도 정말 블로그 세계에서는 중요해요. 왜냐면 불택이라는 말 혹시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불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블로그 뭐 권태기 정도 해가지고 그냥 하기 싫어요. 블로그가 막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해도 뭐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옆에서 남편은 자꾸 뭐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고 막 구박하지 애들이랑 놀아주라 그러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진짜 엄청 고민이 돼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은 막 갑자기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진짜 막 갑자기 막 해탈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블로그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환경 조성이 잘 안 돼요. 제일. 제가 블로그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이거 1대1 강의도 많이 해보고 뭐 이것저것 강의를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00일 프로젝트라는 게 제일 나아요. 억지로라도 계속 글을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100일 프로젝트가 무조건 100일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90일 정도인데 10일 중에 하루 쉬고 10일 중에 하루 쉬고 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을 때 뭐 예약 발행해서 한 3, 4일치 예약 발행 쭉 해놓고 3, 4일을 쉬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하는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결과물이 좋아요. 방문자도 늘어나고 어떻게든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 뭐가 남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거가 되기 위한 준비는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좋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직장을 다니니까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 정말 막간의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며칠은 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거가 되기 위한 준비는 만약에 이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그럴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라클 모닝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뭐 조깅도 했다가 또 뭐지 명상도 했다가 이거 1시간 일찍 일어나는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는데 2시간 동안 명상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책도 읽고 뭐 운동도 하고 다 못하거든요. 절대. 이러면은 한 달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다.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딱 블로그 포스팅할 시간만 딱 한두 시간 이것만 딱 할애를 하세요. 이거 하고 시간 나오면 책 읽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아니면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너무 힘든 분 있어요. 아침잠이 많은 분들. 근데 밤에는 이상하게 쌩쌩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애기들 재우고 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1시간 정도만 딱 할애를 하셔서 글을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로그가 연금처럼 돼요. 내가 지금 글 하나를 쓰면 나중에 60살이 됐을 때 10시간을 일을 안 해도 돼요. 그 글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이다 나이가 10년 동안 어차피 60 요즘에 60도 뭐 요즘 환갑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 환갑은 잘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밥만 먹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근데 예전처럼 뭐 환갑에 의미를 두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 뭐 큰 의미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 사실 예 환갑은 61살인데 그 한국 나이로 61살이지 원래 60살 그 기준 아닌가요? 띠가 돌아와야 돼요. 띠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갑인진가 뭐 그 60개 그게 다시 돌아와야 환갑이니까 예. 한국 나이라면 61살인가 뭐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려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시 보고 이어서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카메라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거든요. 6학년 때까지. 그 이제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그 일기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이들한테 블로그를 주고 쓰라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기 같은 경우에 저거 잊어버리면 이사 다니다 없어져 버리면은 솔직히 좀 소중한 추억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쓰면 어떻게 되겠죠? 블로그에다가 이 얘기를 쓰면 뭐 노출 상관없잖아요. 애기들에 대한 뭐 소중한 이런 것들도 쌓을 수 있고 사진 올리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제 생각엔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글 하나 쓴 게 나중에 뭐 60대고 70대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엄청난 것들 10년이 여러분 글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열심히 했지만 3년 동안 글을 쌓았더니 에드포스트가 한 100에서 150만 원 들어와요. 3년 동안 글을 쌓았더니. 근데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한 달에 뭐 많이 들어와야 몇만 원 들어오다가 1년째 되니까 한 1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15만 원 정도 들어오고 뭐 2년째 됐을 때는 인플루언서가 생기긴 했지만 2년째 됐을 때는 뭐 30만 원, 40만 원 되다가 지금은 100만 원, 150만 원 돼요. 그러면은 그냥 글만 써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드는데 3년 동안 내가 글만 썼더니 100에서 150만 원 글을 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월세 2천에 100만 원 이런 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 건물 사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한 아파트가 한 몇 억이더라? 한 5억 정도 되면은 월세 두면 한 2천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제가 정확한 지금 대략적인 수치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천에 100만 원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월세 아파트 하나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은 블로거 강사님들이 온라인에 건물 세우기 이런 위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 한두 달 만에 되진 절대 않아요. 온라인에 진짜 건물을 세우려면 한 3년은 하셔야 돼요. 3년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할 만한 것들 좀 할 만하죠. 왜냐면 나는 블로그에서 글만 썼더니 에드포스트 계속 들어오고 에드포스트 제외하고 각종 협찬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자면 저희 와이프는 여기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영어 강사였는데 애들 방과후 교육하고 애들 뭐 유치원 강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했는데 과외하고 이제 안 하잖아요.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글 쓰고 저녁에 글 쓰고 낮에 요리하고 덕분에 뭐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재밌고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 어 제일 중요한 이제 준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더 큰 준비예요. 주변에 흔들리지 않을 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글 쓰는 노하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글 쓰는 노하우는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흔들리냐면요. 주변에 그렇게 생겨요. 야, 그거 수정하면 안 된다더라. 아니면은 뭐 하면 안 되대. 안 된대. 뭐 카더라 통신이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많아요. 블로그는. 정답이 없으니까. 네이버에서 정답을 딱 수학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주변에서. 야, 이거 하면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이런 노하우가 너무 많아요. 노하우도 아니죠. 그냥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편법도 아니고 그냥 헛소문 이런 것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진짜 이 말을 듣고 지키신다 그러면은 진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귀 닫고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6개월 동안 글을 써보세요. 블로그에다가. 그 단톡방에서 나오는 간단한 정보들만 활용을 하셔서 사진글 다음 시간에 글 쓰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글 쓰는 그 방법만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진짜.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또 헛소문이 또 막 들리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알면 알수록 막 점점 막 뭔가 지켜야 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게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가짐을 딱 가지시고 시작을 딱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미 이 과정을 다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진짜 초반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고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류투성이 블로그라는 말은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면 어,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불안정한 서비스예요. 왜 불안정한 서비스냐면 좀 오류가 많아요. 이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이 뭐 됐다 안 됐다 또 블로그 점검을 했다가 뭐 갑자기 너무 하루아침에 확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오류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오류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헛소문인 게 많아요. 진짜 헛소문인 게 많아요. 어떤 헛소문이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럼 당연히 수정해도 되죠. 뭐 이게 진짜 오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상에 약간 일부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하지 말라더라. 뭐 사진을 뭐 어떻게 수정하면 안 된다더라. 똑같은 걸 뭘 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오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완전 무시하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을 무시하시고 좀 혹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시고 다른 강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하시면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글만 쓰시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냐면 한 1 방문자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네,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100일 프로젝트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방문자 수가 1000명, 2000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억지로라도. 그래서 주제를 잘 정하고 이름을 잘 정하고 주제를 잘 정하고 어,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제가 끌어줬다기보다 사실 커뮤니티라는 게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 하면 그 함께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케팅이에요. 벌써부터. 그게 여러분들의 마케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마케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게 내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어떤 블로그다. 저 사람은 어떤 블로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알게 되니까 남들에게 알리는 거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러니까 그 저희 1000명에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인사도 잘하고 하면 저 온라인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게시글 쓸 때 이미지 몇 개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글쓰기니까 다음 시간에 그대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블로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현재 트렌드는 하나의 주제로 내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더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로직과 관련돼 있는데 오래 한 사람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 트렌드가 예전처럼 뭐 갑자기 새로운 신규 이용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유행이 있을 때가 있고 지금은 약간 올드하게 오래 하신 분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블로그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직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로직은 여러분들이 로직 안다고 그 로직에 대해서 제가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직 공부한다고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직을 검색을 해보면은 각종 수학 기호로 돼 있어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공식이 있던데
한번 찾아볼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막 수학 공식처럼 막 공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딘가에 나올 텐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게 여러분 이게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아니, 내 글자가 어떤 숫자로 변형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공부하면은 답 없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바보예요, 바보. 이거 뭐, 내 글이 몇 수로 바뀌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네이버에서 뭐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똑똑해 보이려고 이런 걸 내가 뭐 수학 공부한다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 솔직하게. 이거를 막 오늘은 이 수학 공부를 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이게 실제로 뭐 수학이 된다고 해도 특허를 낼 때 이거 정확히 다 특허를 낼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뭐 빠놓고 내요. 뒤에 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요 뒤에. 그거 빼놓고 내는 거예요. 특허를. 그래서 특허에 나온 것들이 다 특허를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이버 특허 낼 때 그거 다 100%다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특허를? 그 IT 관련 회사 다니는 분 아실 텐데 내가 1에서 100까지를 통해서 이게 특허라 그러면은 1에서 80까지만 특허를 냅니다. 나머지 20은 특허를 안 내요. 여러분 코카콜라 특허 냈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코카콜라 아직도 모르잖아요. KFC 특허 냈을 것 같은가요? 안 내요, 특허. 딱 거기까지만 내요. 진짜 알기 직전까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KFC 튀김을 만드는데 10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 그러면 9가지만 혹은 8가지만 특허를 냅니다. 뭐 8가지만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특허를 가지고 이 특허를 냈다는 거는 남들이 만들면 안 돼요. 사실 만들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 봐요. 특허를 낸 걸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 봐요. 똑같은 맛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빼놨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허를 안 내요. 그래서 네이버 특허 가지고도 뭐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는 시간 낭비. 그 시간에 글을 쓰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로직을 안다고. 그러니까 로직은 트렌드예요, 트렌드. 지금 뭐 다이아 플러스 로직, 그 다음에 갑자기 로직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한번 스니펫 로직 이게 스니펫이었나 뭐 아무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로직이 들어가는데 트렌드예요. 로직을 알 필요 없고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이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함동 리스트라는 맛집만 들어가도 상위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키워드에 따라서 내가 정렬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키워드에 맞게 글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 쓰는 법이죠. 로직은. 그래서 뭐 다이아로직이라든지 뭐 C랭크라든지 다이아로직 플러스라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 로직을 만드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좋은 글을 내가 노출시켜 주겠다. 딱 이런 이런 요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걸 그러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마케팅 업체만 공부하시면 돼요. 마케팅 업체. 내가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공부 좀 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도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마케팅 업체 할 거 아니니까 제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뭐 로직에 맞게 쓴다는 거는 그냥 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트렌드에 맞게 글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직에 대해서 공부는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되고 분석하잖아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블로그로 테스트를 한 결과와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의 블로그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동시에 딱 똑같은 답이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어,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테스트를 할 때 왜 하냐면 약간 그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평균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평균값에 근접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답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이 블로그를 써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블로그를 똑같이 운영을 해도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결과를 가지고 다수가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걱정하는 거 이런 것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데이터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롤 모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을 때 별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글만 열심히 쓰면 블로그는 그냥 잘 굴러갑니다.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로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블로그를 했는데 2개월, 3개월이 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블로그가 어렵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면 옆에서 그러죠. 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뭐, 너 옆에서 막, 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렇지. 막 이렇게 해서 꼬셔요. 뭐 절대 뭐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내 성에 안 차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그냥 이래나 저래나 그냥 글이나 쓰자 이러면은 성공을 합니다. 블로그 생활, 블로그 라이프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블로그 라이프에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고 하기보다 이런 장애물을 다 거치고 지나가면 이제 달콤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블로그 강의하면서 이런 체험단도 많이 이렇게 체험단 옛날에 뭐까지 했는지 보여드렸는데 뭐 동기부여 할 만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2년 와이프가 작년이니까 2년째 1년 좀 넘고 지났을 때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어요. 4인 가족.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코로나 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건조기, 인덕션, 이런 정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유모차나 이런 것들, 애기용품들 같은 거. 이제 이런 것 사실 참 누가 블로그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예 육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여행과 푸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엊그제는 이렇게 LG에서 이렇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엊그제는 요즘에 이제 이동형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선풍기도 아닌데 이동형 에어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기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어컨도 협찬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곧 오고요. 오늘은 LG에서 코드리스인가 왔더라고요. 오늘 협찬을 해준다고 코드리스에서 뭔가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어떤 거지? 코드제로 알라인 뭐 오브제 컬렉션인가 이거 해야 돼서 아니요 저희 그냥 집에서 그냥 아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꾸준히 오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점점 협찬이 늘어나요. 지금 혹시 100일 프로젝트 지금 세 번째 하시는 분 중에 협찬 점점 늘어나시는 분 있죠? 협찬이 점점 들어오죠. 처음에 보다 예, 점점 늘어나요. 그게 어느 순간에 큰 거니 좀 들어와요. 조금씩.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뭐 SK 매직인데 뭐 정수기를 주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45세에 뷰티 관련된 여성분들은 뭐 여성분들 20대나 40대나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딱 드는 생각인데 45세에 뷰티 블로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대에 관심이 뭐가 많죠? 주름과 관련된 것도 많을 수 있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45세에 뷰티 블로거 예시를 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엄청 많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 나이도 상관없고 뭐 성별은 당연히 상관없고요. 남자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면은 네, 좋은데 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어 이제 그 어디지?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서 좀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왜 제안을 많이 받냐면 건강과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와요. 오, 진짜 마음만 먹으면 매달 뭐 뭔가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 그러니까 블로그를 오래 하면 다 그런 것들이 다 돌아와요. 이렇게 꾸준히 돌아올 수도 있고 일단은 하루에 시간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만 만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제가 아시는 분은 야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구가. 그래서 야구에 들어가면 어 여기 보시면 야구 크리에이터를 구독해 주세요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연재 여기에 연재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분석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기회도 되고 또 지금 어 뭐 강의 제안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진짜 많아요. 라울정님은 강의 제안 들어오셨죠? 예, 블로그를 했는데 저품질 블로그를 가지고 네,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강의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은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죠. 그래서 또 블로그를 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뭐 부동산이 이런 것처럼 대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뭔가와 연계시켜서 대박은 될 수 있어요. 블로그만으로 대박이 되는 게 아니라 블로그가 기반이 돼서 뭔가가 대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다는 자체는 대박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 프로젝트 하시는 분도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진짜 뭐가 돼도 뭐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0일 프로젝트 하다가 사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잖아요. 100일 프로젝트 할 때 나는 좀 실패했는데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패를 해도 계속 그냥 계속 하세요. 쌓아 나가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블로그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 시간에 여기 보면은 근데 지금 모집 안 해서 나중에 따로 모집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할만하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애드포스트는 뭐 광고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팅 작성 방법. 솔직히 이거 하나만 딱 알면은 어, 사실 뭐 강의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진과 글에 대한 기본 구조. 좀 쉽게 포스팅하는 방법, 빠르게 하는 법, 좀 있어 보이게 포스팅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키워드. 뭐 키워드가 뭐라고 많이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좀 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람들한테 좀 시선을 끌거나 아니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글을 쓰거나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또 카테고리를 옮기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본적으로 셀프로 어느 정도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알았던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제 해서 내가 어, 꾸준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제가 시간이 되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글을 쓰시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거를 질문을 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 동안 내가 해보고 뭐가 좀 안 되지? 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는 9시부터 한 11시 반 정도까지 해서 앞에 강의를 조금 하고 뒤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스타트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 다 들어가 계시죠? 여기 지금 이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오늘 이제 닫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 강의 이후에는 이제 다시 닫을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이번 시간에 7월 8일에 닫아야 되겠네요. 예. 7월 8일에 닫을 건데, 지금 오늘은 잠시 닫아둘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닫아두고 다시 강의 모집글 올릴 때 잠깐 열어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쵸. 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사실 SNS는 막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물론 운동선수에게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꼭 있어야 돼요. SNS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남들보다 능숙하게 다룬다 그러면 훨씬 더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뭐라도 진짜 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또 그 시대에 또 그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저희 어머니도 하고 계세요. 리뷰 같은 거 하면서, 쏠쏠한 용돈벌이 하면서, 제품 같은 것도 받고,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하시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이제 재미를 느껴보시고요. 소소한 재미로서 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게 블로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블로그를 좀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도, 옛날에는 솔직히 뭐 블로거지라고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함부로 대놓고 블로거지라고 부를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싸이월드가 풀리면 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7월 8일에는 별일 없으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싸이월드가 나왔는데 검색 기능이 추가가 돼서 나온다 이러면은
싸이월드를 공부를 해서 싸이월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 분야 없어요. 그냥 리뷰예요. 리뷰. 상품 리뷰.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시간까지 글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신청을 다시 받을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글 쓰셔야 되잖아요. 저도 빨리 리뷰 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셨고요. 질문과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스킬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